11살짜리 소년이 114달러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자산은 1600억 달러가 넘었죠. 한화로 하면 2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1965년부터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는데요. 60년 가까이 이 수익률을 유지한 사람은 역사상 버핏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죠. 114달러에 불과한 적은 돈이 어떻게 200조가 넘는 큰 자산으로 불어났는지 그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30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는데요. 7살 때 도서관에서 돈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곧바로 껌과 콜라를 집집마다 팔기 시작했고 한 개당 몇 센트씩 수익을 챙기며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1살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모아둔 114달러로 시티서비스라는 회사의 우선주 3주를 38달러에 샀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주가가 27달러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어린 버핏은 불안했지만 꾹 참고 버텼고 주가가 40달러로 회복되자 팔아서 소소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어요. 그가 판 그 주식이 200달러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5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이 인내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줬죠. 고등학생 시절 그의 사업 수완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친구와 함께 25달러짜리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동네 이발소에 설치한 거예요. 동전이 쏟아져 들어오자 기계를 3대까지 늘렸고 16살이 됐을 때 이 사업을 12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핀볼 수익과 워싱턴 DC에서 돌린 신문 배달 루트 덕분에 15살에 2000달러를 모았는데요. 지금 가치로 35,000달러가 넘는 금액이에요. 14살 때는 1200달러를 들여 네브래스카에 40에이커짜리 농지를 사서 현지 농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경작하게 했죠. 대학 졸업 무렵 저축액은 9,800달러에 달했는데요. 오늘날 가치로 약 18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초기 자산은 순전히 땀과 노력,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남다른 눈썰미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20대에 접어들면서 더 체계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1950년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우려고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철학을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렀는데요. 거의 다 타버린 담배꽁초처럼 망해가는 회사라도 가격이 충분히 싸면 마지막 한 모금 정도의 수익은 뽑아낼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레이엄 밑에서 석사학위를 딴 뒤 스승의 투자회사에서 경험을 쌓았고 1956년 25살에 오마하로 돌아와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어요. 누나, 이모, 장인, 친구들에게서 10만 5천 달러를 모았는데 본인은 100달러만 넣었습니다. 관리 보수 없이 연 6% 초과 수익에 25%만 받는 구조여서 자기 돈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됐거든요. 버핏 파트너십은 담배꽁초 전략으로 연평균 복리 수익률 25.9%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회사들, 자산이나 수익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싼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샌드본 맵 컴퍼니예요. 보험회사의 지도를 파는 사양산업이었지만 대차 대조표에 현금과 투자 자산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주가는 45달러인데 현금과 투자 자산만 65달러였어요. 그는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지분 43%를 확보한 뒤 경영진을 압박해 주당 65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만들어 44% 수익을 올렸습니다. 1964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샐러드 오일 스캔들에 휘말렸는데요. 가짜 담보 때문에 수백만 달러 손실을 입어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모두가 도망칠 때 버핏은 직접 식당과 상점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아멕스 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회사의 브랜드와 신뢰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파트너십 자금의 40%를 아멕스에 투자했고 몇 년 뒤 주가가 몇 배로 뛰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일시적 위기에 빠진 훌륭한 기업을 산 거였는데 담배꽁초 방식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1962년 파트너십 자산이 7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버핏의 개인 지분도 10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32살에 100만 장자가 된 겁니다. 같은 해 그는 뉴잉글랜드의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산 대비 싸게 거래되는 걸 발견하고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CEO가 자사주 매입 약속을 어기고 그를 속이려 했거든요. 화가 난 버핏은 주식을 더 사서 경영권을 확보한 뒤 그 CEO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감정적 결정이었고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망해가는 섬유회사의 회장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1969년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그는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직에 전념했는데 소형주 사냥꾼에서 거대 복합기업의 설계자로 변신한 거죠. 이 변화의 중심에 찰리 멍거가 있었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버핏과 교류해온 투자자로 70년대의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담배꽁초는 그만 줍고 훌륭한 기업을 사라는 거였죠.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훌륭한 가격에 적정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였어요. 1972년 멍거의 철학을 시험할 기회가 왔죠. 시즈 캔디즈라는 서부 해안의 초콜릿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충성도 높은 고객층과 매년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요즘 말로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매도자가 3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순자산은 800만 달러에 연간 이익은 2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예전 버핏이라면 절대 안 샀을 가격이죠. 그는 2,500만 달러 이상은 못 주겠다고 버텼고 다행히 매도자가 양보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시즈 캔디즈는 지금까지 버크셔에 세전 2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줬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8,000%가 넘어요. 훌륭한 기업은 장부상 자산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투자였습니다. 이 전략 변화 덕분에 70년대와 80년대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1973년 하락장에서 워싱턴 포스트 지분을 1,00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90년대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1976년에는 파산 직전에 가이코 보험에 투자해서 지금은 버크셔의 핵심 자회사가 됐습니다. 1986년 버크셔 주가 상승 덕분에 56살의 버핏은 공식적으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1988년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바로 코카콜라예요. 87년 주식시장 폭락 이후 코카콜라 주가도 떨어져 있었지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료를 파는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버핏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코카콜라 지분 약 9%대를 확보했고 몇 년 만에 투자금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코카콜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요. 현재 그 가치가 250억 달러를 넘고 연간 배당금만 약 8억 달러에 달해요. 매년 받는 배당금만으로도 처음 투자한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정도가 됐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후 버핏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는데요. 점점 커지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가 고민이었어요. 버크셔가 너무 커져서 작은 투자로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졌거든요.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 기술주 열풍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당시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버블이 꺼지자 버크셔는 멀쩡했고 그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데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연 10% 배당의 우선주와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까지 받아냈거든요.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 버핏만이 이런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최근 그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린 건 의외의 분야였는데요. 수십 년간 피해왔던 기술주, 그 중에서도 애플이었습니다. 2016년경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버핏은 애플을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가진 소비재 기업으로 봤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의 높은 충성도,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같은 생태계에서 나오는 반복 매출까지 그가 중시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거죠.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해 애플 지분 5%를 확보했고 2023년 말 보유분 가치가 한때 1,6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1년 초 버핏의 개인 자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 순자산은 약 1,6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거대 기술 기업을 창업하지도, 막대한 연봉을 받지도, 큰 유산을 물려받지도 않고 순수하게 투자 실력과 인내심으로 이 자산을 만들었어요. 버핏의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거예요. 투기적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기회가 없을 때는 현금을 쌓아두는 인내심,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규율이 평범한 돈을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버핏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긴 어려워요. 그가 투자를 시작한 시대와 지금은 다르고 그만한 기회가 다시 올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버핏은 9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80년 넘게 한 가지 원칙을 지켜온 거죠. 결국 투자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인지도 모릅니다.